오이소 경북 신나는 한글 여행길 19차 시 몸도 마음도 따끈따끈. 안녕하세요, 학습자 여러분. 문해교사 윤선희입니다. 오늘도 경상북도 구석구석 구경을 하면서 공부도 하는 신나는 한글 여행길에 함께 떠나가 볼까요? 설레는 마음을 잠시 덮고 지난 시간에 공부한 내용을 복습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의성에 있는 사촌리 가로숲을 여행하면서 소리는 같지만 뜻이 다른 낱말에 대해 공부했습니다. 사촌리 가로숲은 마을 서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막으려고 들판을 가로질러 나무를 심어 만든 숲이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숲을 여행하면서 소리는 같지만 뜻이 다른 낱말들을 공부했는데요.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처음 공부한 낱말은 같다로 읽어지는 같다와 같다입니다. 받침은 다르지만 읽는 소리가 같습니다. 같다, 같다. 닭발처럼 생긴 쌍시옷이 들어간 갔다는 어딘가로 움직여 갔다 라고 말할 때 씁니다. 갔다, 가을 소풍을 갔다, 버스를 타고 갔다. 티읕 받침의 갔다는 모양이나 크기가 서로 다르지 않고 똑같다, 이런 뜻일 때 사용합니다. 같다, 젓가락 두 짝이 같다, 생긴 모습이 쌍둥이 같다. 두 번째 낱말은 붙이다로 읽어지는 붙이다와 붙이다입니다. 티읕 받침이 있는 붙이다와 소리나는 대로 쓰는 붙이다가 있는데요. 뜻이 어떻게 다른지 각 낱말에 알맞은 짧은 글을 만들면서 알아봅시다. 붙이다. 부자의 받침 티읕을 풀로 딱 붙이다. 가로숲이라고 이름을 붙이다. 붙이다. 편지를 붙이다. 택배를 붙이다. 세 번째 낱말은 절이다입니다. 소리나는 대로 적은 절이다와 리을 받침을 붙여 적은 절이다가 있습니다. 두 낱말은 어떻게 다르다고 했나요? 그렇죠. 다리나 손발에 피가 안 통해서 아픈 증상에는 받침이 없이 절이다 라고 쓰고, 소금이나 설탕을 넣어서 간이 배게 하는 것은 리을 받침의 절이다를 씁니다. 짧은 글을 만들면서 다시 알아봅시다. 절이다, 다리가 절이다, 손발이 절이다, 절이다, 배추를 소금에 절이다, 매실을 설탕에 절이다. 네 번째 낱말은 반드시입니다. 틀림없이 꼭 이라는 뜻일 때는 소리 나는 대로 반드시라고 쓰고, 흐트러짐 없이 바르게 라는 뜻일 때는 시옷 받침을 넣어 반드시
라고 써야 합니다. 짧은 글을 만들면서 다시 알아봅시다. 반드시 하루에 한쪽씩 반드시 책을 읽을 거야. 신분증을 반드시 가져오세요. 반드시 앉아보세요. 반드시 누워 있다. 소리가 같은데 왜 다르게 써야 할까요? 네, 그렇지요. 글자는 볼 수 없는 말소리를 볼 수 있도록 만든 것이지만 글자만 보고도 내용을 정확하게 알 수 있게 하려고 뜻에 따라 받침을 구별하여 씁니다. 소리는 같지만 뜻에 따라 글자를 달리해야 하는 맞춤법이 한글을 공부하면서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입니다. 예로 든 문장들을 여러 번 읽으면서 뜻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19번째 새로운 여행지로 떠나볼까요? 오늘의 여행지는 경상북도 울진입니다. 교재 90쪽을 펴고 오늘의 학습 목표를 알아봅시다. 학습 목표. 첫째, 울진에 있는 백암 온천에 대해 알 수 있다. 둘째, 흉내내는 말을 알 수 있다. 출발하기. 이번 시간에는 울진에 있는 백암 온천을 여행하면서 흉내내는 말에 대해 공부하려고 합니다. 더운 여름철 여행지로 시원한 계곡을 추천한다면 추운 겨울에는 온천만한 곳이 없지요. 그럼 먼저 우리가 여행할 백암 온천이 어떤 곳인지 알아볼까요? 90쪽의 사진과 시조를 보고 백암 온천수의 효능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온탕정. 백암산 아래에 온천이 있어 한 바가지 물로도 모든 병이 낫는다네. 이제부터 자주 가 몸을 씻어서 이 늙은이 시병을 치료해야지. 오, 백암 온천수는 한 바가지로도 모든 병이 낫는다네요. 특히 지은이는 시병을 치료하겠다고 했는데 시병이란 계절에 생기는 유행병을 말하는데요. 감기가 그 대표적인 증상입니다. 이렇게 효능이 좋은 백암 온천에 몸을 담그면 어떤 기분일까요? 이야기해 봅시다. 아이고 시원하다 하시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리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온천에 몸을 담그니 온몸에 뭉쳤던 것들이 다 풀어지면서 개운해졌습니다. 이제 온천수에 몸을 풀었으니 공부를 시작해 볼까요? 91쪽 둘러보기를 봐주세요. 둘러보기. 글을 읽으면서 빨간색으로 쓰여진 글자도 잘 살펴보세요. 소리나 모양을 흉내내는 말로 오늘 공부할 내용입니다. 몸도 마음도 따끈따끈. 가족들과 함께 온천욕을 하러 울진으로 출발했다.
백암온천 가는 길이 구불구불해서 멀미가 났다. 그래도 마음만은 훨훨 날아갈 것 같았다. 백암온천에 도착해서 손녀와 기념사진을 찰칵 찍었다. 손녀는 까르르 웃으며 신이 났다. 따뜻한 온천수에 몸을 담그니 쌓인 피로가 풀렸다. 가족들과 함께 울진에 있는 백암온천에 다녀와서 쓴 글이군요. 가족과의 여행은 어디라도 좋은데 따뜻한 온천수에서 쌓인 피로까지 다 풀고 왔으니 더할 나위 없는 여행이었습니다. 이제 교재를 보면서 빨간색으로 강조된 낱말을 다시 살펴봅시다. 이번 단원에서 배울 흉내내는 말인데요.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구불구불. 두 번째, 헐헐. 세 번째, 찰칵. 네 번째, 까르르. 재미있는 글짓기의 시작. 흉내내는 말 공부를 시작합시다. 교재 92쪽 기억하기를 펴주세요. 기억하기. 오늘 공부할 내용은 흉내내기 말인데요. 소리나 모양을 흉내내어 표현한 말로 문장에 섞었으면 글을 더 재미있고 실감나게 해줍니다. 특히 흉내내는 말은 소리나 모양을 표현하기 위해서 쌍자음자나 이중모음자를 사용한 것이 많습니다. 글자 읽기 연습을 할 때 이용하면 재미있게 할 수 있습니다. 둘러보기에 나온 낱말을 중심으로 흉내내는 말에 대하여 공부해 봅시다. 첫 번째 주어진 낱말은 구불구불입니다. 무엇을 흉내낸 말인가요? 92쪽 사진을 보니 산길이 구불구불 아주 많이 휘어져 있네요. 구불구불이라는 말이 없을 때와 있을 때 문장의 느낌이 어떻게 다른지 비교해 봅시다. 산길이 휘어져 있다. 산길이 구불구불 휘어져 있다. 구불구불이라는 말이 들어있을 때 그 장면이 상상이 되면서 더 실감나게 느껴집니다. 글자를 써 봅시다. 구, 불, 구, 불, 구, 불, 구, 불. 두 번째 표현은 훨훨입니다. 모음자 우와 어를 어울러 쓴 이중모음자 워가 들어있는 낱말입니다. 다시 읽어봅시다. 훨훨. 큰 새가 날개를 활짝 펴고 날아가는 모습을 흉내낸 말이군요.
훨훨이라는 말이 있는 문장과 없는 문장의 느낌을 비교해 봅시다. 새가 날아간다. 새가 훨훨 날아간다. 훨훨이라는 말이 있을 때 더 자유롭게 하늘을 날아가는 느낌입니다. 이중 모음자에 유의하며 글자를 써 봅시다. 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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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째 낱말을 읽어보세요. 찰칵. 무슨 소리지요? 사진을 찍는 소리네요. 이 소리도 넣어서 문장을 만들어 보면서 흉내내는 말을 사용하는 이유를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진을 찍는다. 사진을 찰칵 찍는다. 더 재미있고 실감나는 느낌 아시겠지요? 찰칵 소리를 내며 글자를 써 봅시다. 찰, 칵, 찰, 칵, 네 번째 낱말도 읽어봅시다. 까르르, 까르르. 아이가 즐겁게 웃는 얼굴이 떠오르네요. 두 문장을 비교하며 읽어봅시다. 아이가 웃는다. 아이가 까르르 웃는다. 까르르 소리를 내며 글자를 써 봅시다. 까, 르, 르, 까, 르, 르, 다섯 번째 낱말입니다. 따끈따끈. 온천물이 따끈따끈. 찐빵이 따끈따끈. 매우 따뜻한 여러 가지가 생각납니다. 그리고 더 뜨거운 것은 뜨끈뜨끈하다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쌍자음자의 모양을 생각하며 글자를 써 봅시다. 따, 끈, 따, 끈, 따, 끈, 따, 끈, 여섯 번째 낱말도 읽어봅시다. 매끈매끈. 온천에서
몸을 씻으니 피부가 매끈매끈해졌습니다. 문장을 비교해 보세요. 피부가 좋아졌다. 피부가 매끈매끈 좋아졌다. 매끈매끈 소리와 뜻을 생각하면서 글자를 써 봅시다. 매, 끈, 매, 끈, 매, 끈, 매, 끈. 자, 이렇게 흉내내는 말을 찾아 공부하였는데요. 낱말들을 천천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첫 번째, 구불구불. 두 번째, 헐헐. 세 번째, 찰칵. 네 번째, 까르르. 다섯 번째, 따끈따끈. 여섯 번째, 매끈매끈. 잘 읽으셨습니다. 흉내내는 말을 사용하면 글이 더 재미있고 생생하게 실감이 나는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시나 일기를 쓸 때 잘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 공부한 내용들을 잘 익히셨는지 한번 확인해 봅시다. 교재 93쪽 다시 보기를 펴주세요. 다시 보기. 93쪽 다시 보기 문제를 읽고 함께 풀어 봅시다. 괄호 안에 들어갈 흉내 내는 말을 보기에서 찾아 써 봅시다. 아래 문제에 있는 괄호에 들어갈 말을 보기에서 골라 쓰는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는 먼저 보기를 찾아 어떤 말이 들어있는지부터 읽어보아야 하겠지요. 보기라고 쓰여진 네모 안에 5가지 낱말이 들어있네요. 무엇을 흉내낸 말인지 상상하면서 낱말을 읽어봅시다. 구불구불, 까르르, 찰칵, 훨훨, 따끈따끈. 그럼 문제풀이를 시작해 봅시다. 1번. 가는 길이 땡땡땡땡 하다. 가는 길이 어떻다 하고 길의 모양을 설명할 수 있는 말이라면 네, 그렇죠. 휘어진 모양을 흉내낸 구불구불. 구불구불이라는 말을 넣고 다시 읽어 봅시다. 가는 길이 구불구불하다. 2번. 뭐뭐뭐뭐 날아갈 것 같았다. 날아가는 것을 설명할 수 있는 말이면 훨훨, 훨훨이라고 써놓고 다시 읽어봅시다. 훨훨 날아갈 것 같았다. 잘 어울립니다. 3번. 사진을 찍었다.
이 문장에는 어떤 말을 넣으면 좋을까요? 사진을 찍는 소리는 어느 것인가요? 네, 찰칵, 찰칵이 좋겠습니다. 괄호 안에 찰칵이라고 쓰고 다시 읽어봅시다. 사진을 찰칵 찍었다. 4번, 손녀가 웃었다. 손녀가 웃는 소리를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웃었을까요? 깔깔깔깔깔, 호호호호. 그럴 수도 있는데요. 이 문제는 답을 보기에서 찾아 쓰라고 했기 때문에 보기라고 쓰여진 네모 안에서 골라 써야 합니다. 문제를 다시 읽고 답을 골라보세요. 손녀가 웃었다. 네, 그렇죠. 보기에 웃음소리 까르르가 있었네요. 괄호 안에 까르르를 써놓고 다시 읽어봅시다. 손녀가 까르르 웃었다. 5번, 온천수가 땡땡땡땡 했다. 온천수가 어땠을까요? 그렇죠. 따끈따끈. 온천수가 따끈따끈 했겠네요. 괄호 안에 따끈따끈을 써놓고 문장을 다시 읽어봅시다. 온천수가 따끈따끈 했다. 이번 시간에는 울진에 있는 따끈따끈한 백암온천을 여행하면서 흉내내는 말에 대해 공부했습니다. 흉내내는 말이 글을 더 재미있고 실감나게 만들어준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모양이나 소리를 흉내내는 말을 활용하여 재미있는 글쓰기에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교재 93쪽 아래에 있는 낱말 단디 보기를 읽어 봅시다. 낱말 단디 보기. 오늘 배운 낱말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구불구불, 헐헐, 찰칵, 까르르. 네, 오늘도 경상북도 울진으로 즐거운 한글 여행을 다녀왔는데요. 다음 시간에 함께 떠날 여행지는 바로 경상북도 울릉군입니다. 울릉군에 있는 독도를 여행하면서 비유적 표현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오늘 공부한 모양이나 소리를 흉내내는 낱말들을 잘 익히고 교재 91쪽 둘러보기 내용도 여러 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여행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